난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사는 40이 조금 안 된 노총각이다. 그런데 나에게 나를 풀어줄 단골 애인이 생겼다. 나를 변태라고 하여도 좋고, 나의 애인을 늙어주책을 떤다고 하여도 좋다. 그래도 그녀는 나의 훌륭한 애인이니까 말이다. 우리 부락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젊고 그 위로는 거의가 70이 넘거나 가까운 노인네들 뿐인데 어떻게 애인이 생겼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적인 생각이겠지만 난 애인을 우리 부락에 두었다.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읍이나 면소재지에 나가서 티켓 다방의 아가씨들에게 티켓을 끊어주며 돈만 허비를 하였지만 이제 여관비는 물론 티켓을 안 끊고도 생각만 나면 언제든지 부르면 오는 애인이 생겼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젊은 놈이 도회지에 안 나가고 왜 시골 구석에서 농사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른다. 엄마라는 여자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살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마 노숙자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차비 몇 푼만 있으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하다못하여 동전 몇 입만 있으면 자신의 안부라도 전하고 할아버지의 소식이라도 물을 수가 있을 것인데 소식은커녕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신 것도 모르니 나의 그런 추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리라. 그랬다. 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군대도 다녀왔으나 나를 키워주고 공부를 시켜준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시골 구석에 그대로 두고 나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나가서 마땅하게 할 일도 없었기에 할아버지 소유의 논과 밭을 경작하며 살다가 보니 이 제 40이 가까운 나이지만 빼도 박도 못하고 시골에서 살아야 그나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 남들처럼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올 마음도 먹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꿈만 꾸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나에게 애인이 생긴 것은 내가 우리 부락에서 제일 젊은 탓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공병으로 근무를 하며 선임으로부터 전기 배선이며 각종 기계를 수리를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1등 공신이라면 공신이다. 무지한 시골 사람, 그도 나이가 67세가 가장 젊은 나이이다 보니 집에 전기가 나가도 내가 가서 손을 봐줘야 하였고 농기계가 고장이 나도 어려운 것은 전문가를 불러야 하였지만 간단한 것은 내 손으로도 주무르면 가동이 되었기에 나의 존재는 우리 부락에서는 없어선 안 될 존재여 나에게 미움을 받으면 유일하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트랙터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어찌하던 나에게 미움을 안 받으려고 나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었다. 우리 부락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7살이었다. 그런데 그 나이의 노인이 바로 나의 애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할머니이다. 어떻게 그런 노인이 애인 노릇을 해주느냐고 의심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에서도 그 할머니는 마치 손자며느리처럼 음식일을 전담을 해주었다. 부락의 다른 노인들은 부락일이라 의뢰하는 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을 알면 아마 대경실색을 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하나뿐인 우리 고모가 사는 도회지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작년 봄의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싫으나 좋으나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드려야 하였기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밑반찬도 만들었지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자 난 걸핏하면 라면이나 그도
아니면 군기가 일쑤였다. 어쩌다가 남의 논이나 밭을 트랙터로 갈아주는 날이면 나의 배는 기름진 음식으로 호강을 하는 날이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작년 초여름 그날도 남의 밭을 트랙터로 갈아주고 기름진 음식에 푸짐한 일당도 받았다. 그러니 생각이 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워줄 애인이 필요하였다. 희철 총각. 어디가 해가 막 지기 시작을 하자 나의 전용 자가용이자 비닐하우스에서 물건을 수확하며 읍이나 면소재지에 공판장으로 출하를 할 때 쓰는 트럭에 올라타고 막 시동을 거는데 우리 이웃에 사는 우리 부락에서 나 빼고 가장 젊은 할머니가 차창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면에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왜요? 그래.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돼? 하고 물었다. 그러세요? 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아주 난감하였다. 면소재지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상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길인데 말이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정말이지 없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기 전에는 간혹 밑반찬을 해주던 그런 할머니였고 담장 하나 사이의 집에 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희철 총각은 장가 안 가 마을을 벗어나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시골 구석으로 누가 시집을 오기나 한대요. 웃으며 말하자 문제요. 문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주었다. 우리 부락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산길을 한 20분 정도 달리고 그리고 지방도로를 10분을 달려야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 얼마 있다가 올라갈 거지. 도착을 하자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1시간 후면 올라가요. 그럼 그때 여기로 오면 돼? 하고 묻기에 네 하고 대답을 하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주며 길을 건넜다. 다방에서 수작을 부리며 커피를 마시는데 20분 티켓을 끊어 여관에 가서 여자하고 푸는데 30분이면 되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내가 티켓 다방의 아가씨에게 풀러온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었다. 시골의 티켓 다방의 아가씨들은 생각보다 어린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나이가 22살이니 21살이라고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0대 아가씨란 것은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난 그 다방에서 제일 어려 보이는 아가씨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시원하게 풀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일을 치르고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갔더니 이미 그 할머니는 차 옆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있었다. 대답을 안 하였다. 혹시 여관에서 아가씨가 먼저 나오고 내가 나오는 것을 봤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타세요. 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을 하자 대답도 안 하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지방도로를 벗어나기 전까지 난 할머니의 눈치만 살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였다. 희철 총각. 그 여자 돈 주고 샀어. 산길로 접어들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림이 없었다. 안 하면 못 참겠어. 할머니가 나에게 손을 대고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작년이었니까 그 할머니 나이 66살이었지만 그래도 여자의 손이라고 방금 티켓 다방의 아가씨에게 풀고 왔지만 다시 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매야 하였다. 난 늙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들으니 다른 방법이 있다며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할머니. 놀라며 할머니를 불렀더니 저기산 입구에 차 세워 할머니는 놀랍게도 나에게 다가오며 말을 하였다.
할머니, 놀라면서도 난 할머니의 말대로 산 입구에 차를 세우고 불이란 불은 다 껐다. 그러자 할머니는 시작을 하였다. 황당하였다. 40도 안 된 놈을 거의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달래주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나는 주체할 수가 없었다. 탱탱한 티켓 다방의 10대 아가씨와 만나고 왔던 나였지만 그리 싫은 느낌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그런 후 언제라도 생각이 있으면 날 부르고 다시는. 그런데 가지마 할머니가 말을 하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할머니와 난 우리 부락에 도착을 하였다. 잠을 청하였다. 하지만 다시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할머니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순간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허물어져 있어서 우리 집과 할머니 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이용하여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 나직하게 방문에 입을 대고 불렀다. 누구? 희철 총각, 할머니 역시 나직하게 물었다. 내부하고 대답을 하자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할머니가 말을 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방 뒷문으로 와 막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나직하게 말을 하였다. 할머니 집은 여름이면 바람이 지나가게 하여 시원하라고. 방문이 앞과 뒤에 2개가 있었다. 그 방의 뒷문은 우리 집이 아니면 안 보이는 그런 문이었다. 뒤로 해서 안으로 돌아가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왜? 또 생각이 난겨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게 아니고 난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을 하였다. 그럼 뭐여?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며 물었다. 난 할머니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였다. 내가 늙어서 안 돼 놀라며 나의 팔을 잡았다. 우리 영감 죽기 전에 애써 보았지만 못했는데 하며 말을 흐렸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오하고 말하자 몰라. 불꺼 마치 수줍은 새색 시마냥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다. 네 하고 대답을 하며 불을 껐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도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난 기어이 성공을 하였다. 그런 후 시원해. 그때서야 할머니가 나직하게 물었다. 네 라고 대답하자 몰라. 이상해. 놀랍게도 할머니 입에서 애교의 소리가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영감. 할머니가 나를 영감이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의외로 티켓 다방의 아가씨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었다. 아이고 좋아라. 할머니가 웃었다. 할머니 정말이요? 나는 물었다. 좋다마다. 할머니가 웃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내 애인 하겠어요? 할머니는 말을 안 하고 외면을 하였다. 싫으면 말고요. 아니야. 할게 희철 총각 애인 할게. 좋아요. 대신 그런데 가면 싫어. 늙어도 질투는 있다는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다. 질투해요? 하고 물었다. 대답을 안 하고 외면을 하였다. 좋아요. 대신 매일 뒷문 잠그면 안 돼요? 응. 매일 열어놓고 기다리게 하며 웃었다. 좋아요. 그럼 할머니는 누구 것? 희철 총각 것이지 하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부터 할머니는 나의 애인이 되었다. 할머니는 우리 비닐하우스에 일이 있어 일을 하러 오는 날이면 항상 밀크로션을 지참을 하고 온다. 일을 하다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을 마치고 가면 그대로 기다린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마련이 된 피곤하면
잠시 쉬는 창고 안으로 와 기다리는데 놀라운 것은 늦게 배운 도둑질 날밤. 새는 줄 모른다고 할머니는 나의 비닐하우스에 일을 하러 오는 날이면 나의 애인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해준다. 읍이나 면사무소에 물건을 출하하고 조금 늦게 오기라도 하면 어떤 년하고 붙어먹고 왔냐고 따지며 질투를 하는 것이 가끔은 힘들지만 이른을 눈앞에 두고도 질투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귀여운 맛도 있고 애교스러운 맛도 있어서 내가 장가를 가면 몰라도 안 가는 동안에는 나의 훌륭한 애인으로서 아껴줄 생각이다.